안녕하세요. 설계박사 2026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번에는 6월 20일 유료 공개 전환으로 인해서 3.0 버전을 대대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존 내역을 사용하기를 원해서 많은 고심 끝에 기존 내역을 가져와서 수식 자동 넣기까지 완성을 해서 이번에 버전 3.0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또 원가 계산할 때 공급가액 위로 사용자 정의를 1에서 6까지 충분히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 카페에 가셔가지고 다운로드하고 압축을 푸신 다음에 셋업을 합니다. 그리고 설치를 해요. 그 다음에 내 PC KSH 툴 안에 들어가시면 run KSH 이 엑셀 파일이 있습니다. 실행을 하시면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닫고 이렇게 뜨죠. 안 뜨면 재시작해서 엑셀을 재시작해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이 란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넣고 인증을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인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라고 뜹니다. 그러면 제가 인증을 해 드릴 거예요. 인증을 해 드리면 인증을 하겠습니다. 인증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인증 상태 조회를 클릭을 하시면 인증이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다시.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재시작 하셔서 엑셀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추가 기능 버튼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인증 부분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4일 전에만 열립니다. 완료 4일 전에만. 자, 그러면 지금 설명할 부분은 내역 그리기 양식 이런 것들은 기존 사용자 분이시라면 다 하실 겁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양식을 그려줍니다. 먼저 기존 내역 가져오기. 제일 뜨거운 감자죠. 기존 내역을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이 기존 내역 양식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총액 이렇게 나옵니다. 그럴 때 제 양식은 공정규격 수량, 총액, 노무비, 재료비, 경비 이렇게 나옵니다. 수량 단위예요. 이거는 단위 수량이고 재노경, 총액, 노재경, 총액은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식을 이걸로 갖고 오면서 이 수식까지 자동으로 넣어준다. 신기하긴 하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가 기능에서 내역 그리기, 기존 내역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 메뉴창이 뜹니다. 그러면 넘버, 공종, 규격, 수량, 단위, 노무비 단가, 재료비 단가, 경비 단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단에 순공사비가 없으면 체크하시고 지금 이거는 있으니까 체크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 수식까지 가져오기. 기존 수식까지 가져오기를 체크를 안 하시면 공종, 규격, 단위, 수량, 노재경 단가만 갖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체크까지 하시면 수식까지 다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서 순위까지 다 매겨집니다.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A4, 공정이 B4, 규격이 C4, 수량이 E4, 단위가 D4, 농후비 단가는 H4, 재료비 단가는 F4, 경비 단가는 J4입니다. 여기에서 순공사비가 상단에 있으니까 체크를 안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기존 노예역 가져오기에서 노란색 이렇게 4개가 떴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검증을 해야 됩니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 부분 수식이 기존 내역하고 잘못됐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검증을 해볼까요? 수식이 맞죠? 이것은 됐고 PS 단가 이제 PS 단가가 P 안전관리비, 세이프티의 F, 품질관리는 퀄리티의 Q, 환급은 K 이렇게 됐습니다. 조달 수수료의 이 1번 1순위가 아니죠. 2순위죠. 그러면 이거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됐으면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산, 내역만 계산. 그래서 이제 기존 내역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4308156 순공사비 합계가 056 여기에서 이제 뭐라 그럴까 1단위 단단위가 좀 틀립니다. 이거는 확인하셔가지고 철근 가공 조립에서 틀렸다라고 나오죠. 여기는 750 철근 가공 조립 751이죠. 그러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지금 트렁크나 INT를 안 쓰고 그냥 이것 곱하기 이거 해서 소수점이 달랑달랑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게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서 금액이 잘못됐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체크를 하셨죠? 그리고 필수 단가는 맞고 광급자재는 봅시다. 1,400만 원인데 2,200만 원이에요. 왜 달라질까요? 조달 수수료에서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940만 원은 맞은데 이게 이것 곱하기 0.54%로 해서 나누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조달 수수료에 넣고 여기 조달 수수료 있죠? 클릭만 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1,400만 원 정도 되죠? 네, 1,400만 원 정도. 그리고 잔 금액은 이제 나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존 내역 가져오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무조건 기존 내역을 수식으로 다 가져온다고 해서 맹신하지 마시고 이 노란 체크된 부분은 항상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확인을 해 주셔야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기존 내역과 가져온 내역이 맞는가 틀린가는 검증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원가 요율에서 열어 놓으시고 공사명을 넣으면 여기에 공사명이 들어가고요. 사용자 정의를 넣으면 원가 계산상에서 사용자 정의가 들어갑니다. 항상 계산하기 전에는 원가율 저장을 꼭 해주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기존 내역 가져오기가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를 하나 열어서 저는 원가를 우선 주겠습니다. 원가를 내역을 하나 열어서 우리 원가 계산상에서 사용자 정의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추가 기능 원가 요율
12304 요일은 뭐 현장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사용자 제행이 이렇게까지 체크, BS 단가 안전, 품질까지 하고 저장 꼭 저장해 주세요. 닫기, 내역 계산, 내역 체크, 원가 총괄표를 누르고 OK를 눌러주시면 원가 계산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탔을까요? 재료비 맞죠? 여기는 직접 녹음이 맞고 그리고 공사명 1234 그리고 안전관리비 이렇게 탔죠. Q, F, 품질, Q, PS 단가 저 밑에 보시면 PS 단가 탔죠. 그리고 폐기물 사용자 정의 1입니다. S1, S2 이렇게 해서 순위에다가 이렇게 매개를 주면 원가 계산서에 자동으로 수식이 이렇게 탑니다. 이거는 규칙입니다. 규칙. 자, 내역서 계산할 때 항상 O행, O, B, O는 A, 무조건 A입니다. 순공사비. 그리고 A는 자기 자식 1, 1순위만 집계를 합니다. 1, 1은 자기 자식 2순위만 집계를 합니다. 빈칸은 2순위로 인식을 합니다. 그 이하 하위 순위라 2순위로 인식합니다. 2는 자기 자식 2 이하 순위를 3순위죠. 3순위만 집계합니다. 1순위는 2순위만 집계, A는 1순위만 집계, 2순위는 1순위만 집계. 이게 규칙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제형이 S1부터 SU, PS 단가의 P, 안전관리비 세이프티의 F, 품질관리비 퀄리티의 Q, 광급자재 K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규칙이니까 항상 기억해 주시면 내역 계산하고 원가 계산하는데 충분히 에러 없이 잘 돌아갑니다. 그러면 원가, 사용자 정의 다 들어가 있죠. 광급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총괄표 다 타 있죠. 구조물, 공공사비, 원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까지 이렇게 되면 내역 계산까지는 자동으로 됩니다. 원래는 기존 내역 그리기에서 새로 그려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착공을 하고 계약이 되면 그 내역서 가지고 모든 작업을 하니까 기존 내역 가져오기로 작성을 해가지고 순위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산을 들어가면 총괄표까지 완성이 됩니다. 계산에 보면 이 공정별 집계 있죠. 이거는 필요한 현장도 있고 필요 없는 현장도 있으니까 그거는 구미에 맞게 체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으로 내역까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걸로 변경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거는 계약 내역서 당초로 보고 그 다음에 변경 내역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당초 변경 두 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내역 복사, 세 개를 같이 가서 복사를 해야 수식이 안 도망갑니다. 하나씩 개별적으로 복사를 하면 수식들이 다 따로 놀기 때문에 항상 세 개를 한 쌍으로 놓고 OK를 누르면 자동 복사가 되죠. 그러면 내역2는 변경, 원가 계산서 2도 변경, 총괄표도 변경 이렇게 변경이라고 예를 들어 이제 당초 변경 내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한번 엮어볼까요? 내역 변경에서 현재 열려있는 시트 목록이 있고 작업 종류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는 2행부터 10행까지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2행 선택하고 내역은 당초, 내역2는 변경. 여기에서 당초가 빨간 것이냐 변경이 빨간 것이냐 체크해 주시고 당초 변경 구분선 없음, 하도급 변경은 나중에 하도급 때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르면 당초 변경 내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위에 거는 내역 당초죠? 고 맞죠? 밑에 거는 고 변경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2칸짜리 4개 만들어졌고, 이 QL에 OK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 연차 공사를 할 때 터프하기 이 토공 부분이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0이 되면 0이 된 내역을 출력하면 수십 장, 수백 장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숨김을 하면 이 0인 공사비와 수량이 안 들어간 이 부분은 숨기게가 됩니다. 그러면 뭐 관리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고 내역 출력물도 적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넣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사비 내역서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원가 변경을 누르시고 원가 당초, 원가 변경 클릭, 당초 변경 빨간색, 검정색 확인하시고 옥탄 없음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걸 보시면 당초에서 변경해서 물고 왔죠. 당초에서 물고 왔죠. 네, 이렇게 표현만 해주는 겁니다. 나중에 변경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기성 작업을 한다고 하면 또 이걸 내역을 한 칸짜리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당초 변경 내역을 따로 만들고 엮어주기만 하는 걸로 이 프로그램은 설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증감조서, 변경을 했으면 증감조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감조서, 여기 원도금 내역 변경이 있죠. 그걸 체크를 하시고 OK를 누르면 수량 및 공사비 증감 대비표가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졌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서 왔을까요? 당초 변경 이렇게 되죠. 다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오케이. 없으면 공사비 수량이 없으면 숨김 있으면 오케이 나타내집니다.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나중에 변경이든 실정 보고든 이걸 만들면 이제 한글로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보고서를 만들면 핵심 공사비가 많이 올랐다든가 아니면 중요한 부분을 언급을 해줘야 될 때 그때 하기 위해서 수량 한글 전송용을 만들었습니다. 한글 전송용 5열에 알파벳 5로 필요한 부분만 순공사비 오케이, 토공, 텁하기, 사토, 구조물골, 레미콘, 철근, 배수공, 레미콘, 철근 뚜껑, 포장공, 콘크리트 포장 인력, 다이크, 레미콘, 철근, 부대공, 사급자재. 그 이하 폐기물부터 사용자 정의는 원가 계산서에 포함된 내용이라 여기에서는 언급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서 완성이 됐죠? 그러면 한글 전송을 한번 눌러봅시다. 눌러보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토공 다 수식이 타 있습니다. 2개 플러스 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니까 기타에다가 몰아서 이 금액을 넣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노란 이 기타 줄 있죠? 여기는 부족분에 대해서 공사비를 넣어서 5와 열을 맞추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 이 부분은 단위가 원 단위면 상관이 없지만 이거를 라운드를 써서 1000원 단위에서 445입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합계를 하면 1원 차이가 나서 이런 차이를 큰 금액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5와 L이 딱 맞겠죠. 그 다음에 도급액과 관급 총 공사비까지 연결이 되고 재경비는 도급액 마이너스 순공사비에서 표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변경 작업을 하는데 편하죠. 다 원클릭입니다. 다 원클릭, 수작업 하나 없죠. 그리고 아까 증감조서에 보면 여기에 0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철근 3단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고백은 아실 테고 여기는 1000단위와
소수점을 보여주게 해줍니다. 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 보입니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천 단위 소수점이고 열고정, 행고정은 아시죠? 열고정, 행고정 여기에 보이시죠? 열고정, 행고정 같이 절대값으로 되어 있죠? 이걸로 풀면 풀립니다. 보이죠? 열고정을 할 것인가 행고정을 할 것인가 하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아주 유용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올림, 이 원도금 내역에 영역을 주고 반올림을 하면 그냥 풀 것인가 라운드 업을 할 것인가 다운을 할 것인가 그냥 라운드를 쓸 것인가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나중에 변경 작업을 할 때 수량하고 내역하고 수식을 연결해 놓죠. 그럴 때 라운드나 INT나 그런 걸 안 쓰면 소수점들이 막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영역을 주고 라운드를 해서 만들면 소수점이 다 잘라집니다. 업을 하든지 다운을 하든지 그냥 라운드를 하든지 그거는 사용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일반적인 내역 변경은 마무리 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여기에서 이제 연차별이 있죠. 연차별을 뭐냐, 우리가 차수분이 있을 때 뭐 총괄분 당초 변경, 뭐 기시행, 차수분 당초 변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내역서를 한 6개 복사를 7개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연차별. 자, 전체 분도 변경이 있다. 당초 변경. 기시행이 있었다. 차수분도 1차분인데 뭐 변경이 있다. 그 다음 차수분. 이거는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차로 넘길 때 한 연도에 2개의 차수분이 움직일 때 필요합니다. 없으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0으로 하면 이건 안 보입니다. 같이 가는 걸로 해서 2차분, 1차분, 2차분, 그리고 3, 4죠. 5, 6, 7, 7 변경해야 6, 7이 됩니다. 내역서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연차별 수량 및 공사비 증감 대비표가 이렇게 나오죠. 한눈에 보니까 참 편하죠. 이것도 수작업에서 만들려고 하면 올빼미 날셉니다. 그런데 원클릭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총괄표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6개 우선 복사를 해볼게요. 자, 연차별 변경이 있습니다. 당초 변경. 3번 이것도 변경이 있습니다. 4번 5번 이것도 변경이 있습니다. 집계표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원클릭으로 또 완성이 됩니다. 참 쉽죠. 이렇게 해서 아까 조달 수수료는 했고, 이렇게 해서 이 가로열에 있는 우리 버튼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예, 설명서 아시죠? 예제 아시죠? 고백 이것도 아시고, 무효 이름 지우기는 혹시 복사를 방금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있습니다 할 때 이걸 지우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공백 지우기는 여기에 끊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간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공백 삭제하면 한 방에 다 지워집니다. 틀고정, 필터, 값 붙이기, 컨트롤 C, 컨트롤 V입니다. 이거를 여기까지 오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여기에도 올려놨습니다. 이걸 쓰셔도 편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내역 그리기서부터
연차별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성 종합이 하나 남았습니다. 여기에서 기성을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내역 필요 없는 내역을 지우고 총괄표도 지우고 그러면 원가 내역 원가 총괄표만 나오죠. 이걸로 기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기성 종합 자 12304 최초 1차분 1회 기성을 뜨겠습니다. 내역 클릭하고 기성, 기성원가, 기성 총괄표 오케이. 그러면 기성 서류가 만들어집니다. 기성 내역 만들어졌죠. 원가 만들어졌죠. 총괄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성을 보면 수량 산출서가 누계 기성이죠. 누계 수량이죠. 그러면 누계로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금액 같아죠. 원가도 마찬가지, 총괄표도 금액 같하고 이 부분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공정까지. 자, 이것으로 기성이 1차분 1의 기성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2의 기성을 봐야 되죠. 기성 종합에서 추가 기능, 기성 내역, 오케이 누르면 자동으로 또 기성 내역이 만들어집니다. 전에 기성이 누계 기성이 전회로 갔죠. 그러면 이것도 기성을 또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금의 기성이 이렇게 탑니다. 전에 얼마 탔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무한 반복. 종합에서 또 기성을 하면 계속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이걸로 해서 기성까지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기성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설계박사 보시면 하도급 부분이 있죠. 하도급 부분. 요거 수량 산출서는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내역 부분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하도급 부분하고 신규 단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역서에서 하도급을 줄 부분을 공정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설계박사의 하도급 공정 선택 누르면 내역 최초 오케이 누르면 비고란 옆에 공정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토공사만 줘본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토공이라고 치고 지금 이 부분은 토공으로 주고 나머지는 직영공사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철콘으로 줘도 됩니다. 철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이 두 개가 선택이 됐죠. 이것으로 공정 선택으로서 하도급 서류는 끝납니다. 이걸로 하도급 공정별 하도급 내역 체크하시고 내역 최초 하도급 관련 내역만 생성. 이거는 또 변경이면 변경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누르면 토공사의 원도급 내역과 토공사의 원도급 내역과 철콘의 원도급 내역, 토공사의 하도급 내역, 철콘의 하도급 내역 이거를 조합한 토공사의 원하도급, 철콘의 원하도급 내역이 완성이 됩니다. 변경을 하게 되면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변경이라고 한 줄짜리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철콘 이걸 당초로 보고 이걸 변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2칸짜리 내역서 똑같습니다. 이행 내역 철콘 당초 변경이 있죠. 여기에 하도급 체크 선 없음 오케이 하면 원도급 2칸짜리 내역이 완성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원가 계산서
해볼까요? 이게 당초로 보고 이게 변경으로 봅시다. 원가 계산서에 당초 변경 선없음 확인. 그러면 원가 똑같이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원화도급 내역서를 한번 봐볼까요? 이걸 당초 변경. 자, 내역 복사해서 원화도급 있죠? 제일 뒤에 보면 원화도급 철콘 당초 두 개, 당초 변경 원화도급 선없음 원화도급 내역이 만들어집니다. 또 원화도급 원가 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원가 계산서에 당초 변경 원화도급 확인. 그러면 원화도급 2칸짜리 내역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하도급 관련 내역까지 원화도급까지 만드는 걸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 원클릭으로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규 단가 있죠? 신규 단가는 우리 제거 신규 단가 편에 보면 월별로 다 넣어놓기 때문에 다운받으셔서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칸삽이로 반납하겠습니다. 구조물공에 해서 신규 단가가 생긴다. 여기에 합한거푸집을 넣고 싶다. 그러면 1위 대가에서 합한거푸집 4K 낙찰률 80%, 82%, 88% 오케이 누르면 여기에 원가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단가가 어디에서 왔냐? 여기에서 왔습니다. 신규 단가 적용표를 만들어서 기존 설계 단가에서 맞죠? 낙찰률 적용을 한 다음에 내역서로 자동으로 타게 됐습니다. 이것도 만들려고 하면 귀찮습니다. 다 알지만 이것도 귀찮아요. 또 몇 분 걸리죠? 한 20분, 30분, 10분 걸리죠? 그렇지만 원클릭으로 다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 칸삽입에서 단가 산출서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뒤처음 잡석? 네. 88%. 오케이. 이것도 가져왔죠? 어디에서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또 여기에서 물고 왔습니다. 이 사용이라고 쓰죠? 써지죠? 사용이라고 제가 일부러 체크해 놨습니다. 사용할 때 나중에 필터링해서 이것만 가져오면 됩니다. 편하죠? 마찬가지예요. 그 내역에서 뭐 자재 단가를 갖고 오든 뭐를 갖고 오든 자재 단가 똑같아요. 이걸 갖고 올게요. 88%.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88% 가져오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대막의 마지막 수량 산출서 칸 삽입하고 수량 넣기입니다. 자, 여기 테스트 제가 수량 산출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 오수관로 수량 산출서 가지고 온 이유는 제일 공무로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공종이 상하수도입니다. 토공이나 도로나 하천 같은 경우는 너무 흔해가지고 다들 보편화돼서 다 잘 하신 줄은 압니다. 그러나 상하수도는 복합 함수도 많고 관종도 많고 그래서 너무 칸삽입에서 수식 넣기가 저도 해봤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툴이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토적이죠. 여기서부터 여기도 sum if로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도 자동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계 박사 수량 2칸 나누고 수식 넣기 영역을 여기서부터
비고 옆에까지 해줘야 돼요. 당초 변경 들어갈 칸은 만들어줘야 되니까. 오케이. 원본 위치, 빨간 검정, 수식 넣기, 값복사는 별로 할 필요 없습니다. 선합승 오케이. 그러면 두 칸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칸이 완성이 됐는데 수식을 한번 볼까요? 일반 수식이었다라고 하면 칸 넣고 수식 넣기가 먹어요. 그런데 여기는 함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넣은 게 자동 수식 넣기예요. 함수가 들어간 수식 넣기는 이걸로 해야 됩니다. 클릭을 하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당초 변경 있는 데까지 영역을 주고 확인을 누르면 자, 수식이 자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그래도 간단한 수식이에요. 뒤에 보시면 어수갈로 봐볼까요? 여기도 썸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썸 프로덕트, 라운드 썸 프로덕트 있죠. 여기도 썸 프로덕트. 이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두 칸 넣고 수식 넣기는 안 먹겠죠. 해보겠습니다. 쭉 보면 두 배가 됐죠. 두 배가 됐어요. 이게 안 먹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다시 자동 수식 넣기에서 영역을 주고 여기까지 OK 누르면 자동으로 수식이 다 들어갑니다. 당초는 당초대로, 변경은 변경대로 자동으로 들어갔죠. 조금 더 힘든 거를 한번 봐볼까요? 여기 카운트 if까지 있습니다. 카운트 if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자동 두 칸 넣고 자동 수식 넣기 어디까지? 여기까지. 이거 옆에까지 해야 당초 변경이 들어갑니다. 오케이. 두 칸 들어갔죠? 여기 당초 변경 들어갔죠? 당연히 수식이 안 맞겠죠? 당연히 안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동 수식 넣기에서 영역을 주고 여기까지 넣고 OK를 누르면 자동 수식이 당초 변경별로 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죠? 보이죠? 당초 변경. 이렇게 해서 수량 산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 카페는 다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해보세요. 6월 20일 날 유료 공개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다 체험할 수가 있으니까 6월 20일까지는 다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충분히 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피드백 바랍니다. 댓글도 좀 활용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과 아까 말한 1위 대가 단가 산출서도 월별로 다 넣어놓기 때문에 그것도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역 그리기 이 프로그램의 95%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거는 이 내역 그리기 수식 넣기가 순위 넣기가 이 프로그램의 95%를 차지합니다. 이 수식을 순위를 잘 넣으면 자동이 계산되고 변경도 되고 원가 증감, 한글 전송, 연차별, 기성, 하도급까지 원클릭으로 다 되는 거 보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순위 넣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부분에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기존 내역 가져오기로 사용자들이 원해서 여기에 수식까지 넣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존 내역을 가져와도 표시를 노란 표시로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은 노란 표시로 해놨으니 그 점 확인을 꼭 해주세요. 기존 내역 금액과 가져온 내역의 금액을 확인하셔서 순위도 자동으로 들어가지만
그것도 확인하셔서 그게 완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의 95%는 완료가 됩니다. 그 후부터는 다 원클릭으로 작동이 되니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혹시 사용자분들이 또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알고 피드백 많은 피드백에 기다리겠습니다. 이 피드백이 많으면 이 프로그램이 사용자, 유저분들에게 좋은 결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항상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항상 유저분들의 생각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계박사 2026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